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먼저, 괄호가 있는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하냐? 괄호를 없애면 되죠. 괄호를 어떻게 없애나요? 자, 요 식을 한번 봐요. 여기 지금 보면 괄호가 있죠. 어떻게 없애요? 네, 맞습니다.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괄호를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3x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5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3을 이항시켜서 3x 마이너스 y는 2다. 이렇게 식을 바꿔서 정리해서 풀어나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평소대로 뭐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 풀어주면 된다.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개수가 소수거나 분수면 어떻게 해요? 예, 맞아요. 정수로 개수를 바꿔주면 되죠. 개수가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제곱을 적당하게 곱해서 정수 개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0.3, 0.2의 경우엔 10을 곱해주고 0.05, 0.4 요 경우에는 100을 곱해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시작하면 되죠. 분수인 경우는요. 예, 개수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죠. 자, 이때 최소 공배수 곱할 때 각각의 개수에 다 곱해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자주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식에는 분수가 4분의 1, 분수 개수가 하나 있으니까 4를 각각의 개수에 곱해줘서 정리를 해주고, 두 번째 식은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줘서 정리해 놓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1에도 6을 곱해줘서 6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 밑에 거부터 이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A는 B는 C 꼴의 방정식이 나와요. 선생님 이거는 연립방정식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연립방정식의 문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변형을 해서 푸냐면요. A는 B는 C다. 여기서 식을 두 개씩 묶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A는 B 요걸 묶어준다거나 또는 B는 C 이렇게 묶어준다거나 아니면 A는 C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적당하게 잘 조합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A는 B와 A는 C 이렇게 또는 A는 B와 B는 C 뭐 A는 C와 B는 C 선생님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서 바꿔서 만들어야 되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해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기 편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7. 뭐 이렇게 이제 문제에 나왔다고 해요. 그럼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두 개 짝을 지어줘. 뭐 얘랑 하나 만들어 줄게요. 2x 플러스 y는 7 이렇게. 그 다음은요. 뭐 내 마음대로 이번에 얘랑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7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바꿔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으로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과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경우 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잘 듣고 잘 기억해 놓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요. x, y의 개수가 같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 그래요.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해를 구하려고 가감법을 써요. 그래서 위의 식에 2를 곱해서 x개수를 맞춰줘 볼게요. 그래서 2를 곱했더니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보면은 자, x의 개수도 같았고요. y의 개수도 같았어요. 그리고 상수항까지 같네요. 이렇게 세 숫자가 다 같은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거든요. 우리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요. 언제나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위의 식 하나만 봤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은데 지금 이 밑에 식도 결국 같은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립해봤자 또 해가 그냥 무수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xy 개수 같고 상수항까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구나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은요. xy의 개수는 같은데 상수가 다릅니다. 위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약간 다르죠? 그래서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길 바래요.
얘도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해를 구하려고 가감법을 씁니다. 위의 식에 2를 곱해주면 되겠네 해서 2를 곱했어요. 곱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x계수와 y계수는 같았어요. 그런데 상수항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해가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 위의 식을 만족하는 해가 a, b라고 해봅시다. 위의 식을 만족해요. 자, 그러면 4a-6b는 마이너스 2. 이 등식을 만족하겠죠? a, b가 위의 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아래식에도 대입을 해보면 4a-6b 그죠? 이렇게 나오죠. 는 8을 만족해야 되는데 위의 식에서 요걸 항상 만족한다 했기 때문에 항상 4a-6b는 8이 될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식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위의 식을 만족하는 해는 항상 아래 식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하나도 없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다음 단원 1차 함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